존경하는 25만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강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경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변강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언론인, 방청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는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행정타운 조성, 군부대 이전 등의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민간 투자 사업들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 불안과 맞물려 건설 불황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거제시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등 가감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발휘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에 이어 행정타운, 민간 사업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타운은 총 534억 원의 사업비로 옥포동 산 177-3번지 1원에 2019년 4월 15일까지 공정률 11.8%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토지보상 66억 원, 용역비 3억 원, 위탁수수료 등 16억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85억 원을 투입하였고 향후 기반시설 공사비 49억 원, 위탁수수료 8억 원 등 총 57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행정타운 조성을 위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예정인데 오히려 공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또한 찾고 있지 못합니다. 더구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만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사비가 당초 310억 원에서 378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기간 또한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으며 기성금이라는 항목으로 31억 7천만 원이 새로 부과되었습니다. 새 사업자들에게 금전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증액입니다. 공사비 증액 및 기성금은 신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시와 주 경원의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무단 점유 중인데 이 부분을 3개월 내로 신규 사업자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제시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해결해야 하는 이유 또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거제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구 증가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청년 인구는 여전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청년 정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구 증가의 정점이었던 2015년에는 청년 인구가 96,202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6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청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1월 말 기준 79,978명으로 약 9%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거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여 올해 2월 조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기관 등과 협력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정보 요청 및 협약 체결 등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정부 및 타기관, 기업 등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으며 진행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계속하여 감사하고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가 진행되던 시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촌 향도 현상이 현재 거제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는 아직 일할 곳이 많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을 강조하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강병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의원의 질문에 부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시장 허동식입니다. 강병주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간 투자 사업의 사업자 선정 방식과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제 여객자동차 터미널 조성 사업은 연초면 연살이 인원에 터미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8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해 모집 공고에 이어 올해 12월 27일까지 2차 사업 제한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간 사업자 모집과 터미널 사업 추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 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타운 조성 사업 부지정지 공사의 개발 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자체 재원 조달이 어려워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준용하여 민간 투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자 선정 방식으로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 이행의 전문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다수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민간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 공모 방식으로 공모에 의한 선정된 사업 시행자와 시행 협약서에 따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 이전 및 양녀부지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 사업의 공모 방식과 민간 제한 방식 중 우리 시의 재정 부담 해소와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등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 방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 방식은 공모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 대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최종 시행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사업자가 타인 자본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대체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민간 사업자와 대체 민간 사업자 간 상호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등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대체 민간 사업자 간 상호 시행 협약서 체결을 위해 준비 중에 있으므로 대체 민간 사업자가 확정되면 사업 정상화 및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비 청액 등 설계 변경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지난번 당초 민간 사업자가 부지 정지 공사를 시행하는 중에 설계서보다 토사 발생량이 과다하다는 주장이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민간 사업자와 협약 해지 이후 새로운 사업자 선정과
기존 사업자의 기성금 청구 소송에 대비하고자 정확한 토성량 산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국가공인인증기관에 의뢰했습니다. 그 설계도서의 내용을 보면 당초 설계 시점은 2014년에 착수하여 설계 용역 준공 후 5년이 경과되어 순공사비 중 자재, 노임 및 주요 공정의 표준 시장 단가, 공사 재경비의 상승 부분 반영과 사투량이 당초 추정 23만에서 40만 입방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토 처리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를 기존 사업자 및 관련 전문가, 관심 사업자에게 문의한 바 적어도 공사 기간이 4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률과 토속 처리 내역 등 실제 작업량에 기초하여 기성금을 31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재공모 시 입찰 조건이 골재대금 31억 7천만 원 이상 납부하여야 한가 무단 전유 사항을 3개월 이내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며 3개월 내 해결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덧붙여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무단 점유자의 유치권 주장과 미지급 채권, 기성금 청구 등 해당 문제점에 대하여 관련 사업자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진척됨에 따라 조만간 새로운 사업자 모집 입찰 공고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청년 일자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는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90여 원의 사업비로 훈련 장려금 지원, 민간기업 체험연계, 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족한 조선업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자 27억 원의 사업비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는 국비 20만 원에 시비 80만 원을 추가해 훈련 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시비 부담이 가중되어 고용노동부를 설득 3월 14일 훈련 입사부터 국비 부담분을 늘려 국비 40만 원에 시비 60만 원을 추가해 월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주형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11월까지 조선기능 인력 522명을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취업 정착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정부 청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50여 억 원의 사업비로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제 청년 일잠자리 도움 사업을 추진 304명의 청년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간의 청년 90명을 지역에 정착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초기 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창업 도움 사업, 소상공인 제조 사업체의 청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구직 활동 수단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채용 박람회,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등을 20회 개최하여 지역 업체의 인력 수급과 청년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확보한 사업비 2억 8,600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창고 1층을 활용하여 청년 전용 공간인 거제 청년센터를 조성, 청년 취창업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 학교, 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병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주 보충 질의 있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답변 전화. 예.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 네. 예, 물질과 밀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오늘 민간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드리는 건 지난 시장님 때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현재에 대해서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반면 어제 언론 보도에서 진주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전 사업은 민간 투자자 선정 완료와 행정 절차 등 제반 절차 이행 등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 내년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되었습니다. 예. 우리 거제시 또한 하루빨리 여객 터미널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타운에 관련해서입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이제 기존의 사업자와 앞으로 할 사업자 그리고 거제시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소송에 의해서 모든 게 해결을 하려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을 하다가 보면은 법정 다툼 기한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정 다툼 자체가 1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심까지 또 있기 때문에 계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밖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기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적당히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먼저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 협의를 해봐라. 그러면 그 협의가 되고 나면은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가 됐을 때 그럼 그게 우리가 기성을 지금 하고 있는 게 3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그 비밀에서 된다면은 우리도 그 돈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이제 전에 꼴제 비용으로 들어갔던 그 판매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비용을 좀 낮추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 또 사업자 부담을 하게 되면 그걸 할 수도 있고 정 아니면은 또 우리가 기성 부분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자의 기득권을 협의를 해가지고 없앨 수 있는 그걸 지금 협의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지금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금액하고 그런 것들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이라는 게 아직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했던 세 31억 군데 정도. 업체에서 주장하는 게 총 39억 3,700만 원 이렇게 예, 31억 수준. 주장하는 총 예, 금액은 그거는 이제 근데 그쪽에서 주장하는 예. 거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사 일을 한 걸 지금까지 계산을 했을 때 31억 정도 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단 점유자를 3개월 내에 해결해야 된다고 신규 사업자는 참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규 사업자한테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제 지금도 그런 사정이지만 두 번째 사업청장 공고를 할 적에 걸렸던 게 아마 어느 정도 그 이전에 준비를 했던 거하고 자기들이 그걸 접촉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 3개월 정도 어느 정도 하면은 그 사람들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오면은 그 조건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걸 줘가지고 하겠다 그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내에 그렇게 조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번에 이제 안 됐었는데 그게 다시 이제 그 이후에 그 사람들하고 다시 또 접촉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전에는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빨리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 참여를 하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 이제 3개월은 정해놓은 시간보다는 조금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유롭게 조금 이 접촉을 해가지고 해결해가 오는 그 기간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게 해결되고 나서 공고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예. 그러니까 앞서 이제 공고 이제 사항을 보면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 19개 업체가 이제
뭐 참여 업체를 했는데 결국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또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또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아무도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번째 공고에서 이렇게 3개월 이내로 명시하는 바람에 신규 업체들이 더 부담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업자를 정해놓고 또 그 사람이 장시간 사업을 못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3개월 줬었는데 그걸 이제 그런 그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그다음 먼저 우리가 공고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공고가 저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간을 명시해 줌으로써 오히려 사업자가 더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방해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또 뭐 한쪽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 또 그렇게 기간을 정해줌을 해가지고 좀 더 자기가 그 뭐랄까 자기의 능력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수완을 발휘하면은 그게 또 빨리 해결되고 또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아마 그 시기에는 거기에 적절한 그런 사업자가 없으니까 그게 안 돼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다시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다시 공고를 낸다고 했는데 그 말을 또 뒤집어 보면 이건 사업자를 정해놓고 공고를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그 어떻게 부분에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이런 어차피 누구를 하든지 간에 예. 지금 이 꼬인 실타래를 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잘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선정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누가 됐든지 지금 밖에 움직이는 사람이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사업을 이어받아서 한다 그러면은 더 빨리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또 어떻게 보면 최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첫 번째 제 질문에 민간 그 사업자 선정에 관련해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은 뭐 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네. 부분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평가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행정다운 않습니다. 이제 같은 그것도 경우는. 하나의 조건이죠. 하나의 그 조건을 들어가요. 지금까지 평가 기준을 그대로 들어가면서 예. 그다음 여기 하나 더 조건을 들어가 가지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나머지 조건을 자기가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뭐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그 시공 능력이 되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가 오든지 그런 쪽은 이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분이 다 풀었어요. 실타래 다 풀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공정 입찰을 해야 돼서 평가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푸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해서 B사가 등장해서 입찰을 해서 같이 입찰을 들어가서 B사가 선정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는 그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해결을 하고 나서 공고를 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해결을 이제 해백서만 쓰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든지 뭐 조건을 이행하는 건 아니고. 네, 그 부분에서 조금 나중에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시장님하고는. 예. 이제 2015년 6월 경에 지방채 50억 발행했습니다. 토지 예, 매입했을 때. 근데 2023년 6월 경에 지방채를 상환해야 합니다. 저희 지방채 이자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 그 고정금리로 해서 2.5%입니다. 연. 연 2.5%면 지금 8년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15년도에 했으니까 차입은 15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총 이자 비용이 한 4억 들어갑니까? 총 이자비 7억 5천 정도 됩니다. 7억 5천 들어갑니까? 이게 만약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 있어서 그건 다 일반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산을 편성해서 결국은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안 됐을 경우 7억 5천은 그만큼 세금 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는 행정타운이 예, 그 조성이 되기 전에 우리가 15년부터 예, 차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16년부터 이자 그 지급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3년 거치 5년 그 분분 상환이기 때문에 원금을 그럼 3년 동안은 이자만 주고 5년 동안 그 원금을 주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 하든지 간에 이제 그게 전에 처음 조건으로 했을 때 골재 판매 비용이 들어온다면 그걸 돌려가지고 뭐 줄 수는 있겠지만 행정타운이 어찌됐든 정상적으로 다 추진되기 전에 그거는 상한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그 행정타운이 그 시간을 조금 요할 뿐이지 언제까지나 안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또 꼭 행정타운에 지금 시기가 좀 지연이 됐어. 그다음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방서나 그 경찰서가 또 뭐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 시기가 꼭 그렇게 많이 늦어진다고 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나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2019년도 당초 예산서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타운 관련해서 그 예산서 보면 예. 그 2019년도보다 2,600만 원이 삭감된 100만 원만 잡아놨습니다. 당초 예산에요. 예. 예산서를 보면 행정타운을 올해 다시 잘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 행정타운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우리 그 재정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특별히 다른 뭐 어떻게 그게 그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작년에 했던 거는 이제 그 올해 그 19년도에 있는 그거는 저기 그 지금 사업자가 그 사업을 그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그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한 걸 정확하게 그 전에 사업자가 얼마나 그 일을 했는지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 암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청량비로 또 그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산서를 바라봤을 때 100만 원만 투입된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사업 의지가 올해도 이제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놓아두겠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 이제 그 부분이 뭐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으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실제로 거기에 재정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다른 홍보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또 추가로 쓸 수 있겠지만 꼭 그 외에 이 본사업과 관련된 그런 재정은 뭐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지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행정타운 조성이 많이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서가 뭐 재건축을 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내놓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뭐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경찰서가 지금 프로테이지가 보면 약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그 뭐 거의 대부분의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당초부터 이제 그 공공시설 용지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그 다른 우리 시 행정기관이 일부 또 우리 사업소라든지 뭐 그런 게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 그 시 관내에 있는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또 거기에 입주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특별히 이 지역이 그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지 그 지역이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채우는 데는 그렇게 뭐 조성만 된다면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근데 이제 가장 저희가 행정타운을 조성할 때 근본적인 이유가 소방서와 경찰서를 넣겠다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있었는데 조성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 경찰서는 지금 엉망입니다. 경찰서 지금 안에가 엉망에 물도 새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빨리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경찰서는 다른 곳으로 가겠고요. 그러면 결국 다른 공공기관을 넣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증축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또 이제 거제면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신축하게 되고 아니 행정타운에 이제 시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입주를 해서
정말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목적인데 어떤 기관이 과연 입주를 해서 편의를 높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돼서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 물론 법적 다툼도 있겠죠.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지만 뭐 지금 정책적으로 어떻게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그 어떻게 하면은 빨리 그 실제적인 그 공사가 될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나 소방서도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또 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우리 거제시에 그 소방서하고 경찰서가 어디에 입지를 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현재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 또 정서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래도 거기에 그 있는 그 또 경찰이나 소방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적의 위치는 아직도 그 행정타운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얼마나 늦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빨리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찰서나 소방서가 그쪽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 그런 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우리 그제 그 주민들의 그 정서 지역 시민들의 정서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그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도 한그 일말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이걸 빨리 하려고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소송에 이 그 의지하지 않고 그 다른 그 협의에 의해서 이 그 매듭을 풀어보고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소송 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3건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서울보증보험하고 세경건설하고 1차 변론 기일이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어제죠. 예, 경원하고 세경건설하고 네 번째 이제 변론 기일이었습니다. 좀 내용을 파악한 게 있습니까? 어제 변론길에 정확하게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파악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청년 창업 일자리 관련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또 말씀을 저기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진주시의 그 터미널 부지 예, 그 부분도 그 시작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 거기는 이제 도시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아파트를 대신 짓고 일부는 거기에 그 주상복합으로 아파트 짓고 상업시설을 넣고 해가지고 터미널 짓는다고 했는데 거기도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업자 자격 문제, 그다음 동의율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그 지주들의 그 동의라든지 이런 걸 채워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 사업시행자까지 지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도 이제 사업시행자가 지정됐다고는 하지만 또 뭐랄까 이런 그 사업자가 이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이제 실제적으로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단계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꼭 그 뭐 제가 그 뭐 좀 뭐 남을 못되게 하는 그런 말 같긴 하지만 한 번에 그 꼭 뭐 우리 같이 또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그렇게 그 꼭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참 항상 답변서에 예를 진주시를 예를 들으셔가지고 근데 어제 마침 진주시를 찾아보니 이게 지금 이제 투자가 돼서 2020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이제 앞으로 답변서에는 아마 안 넣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도의 설정에 좀 그걸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 이제 우리 국비 지원해서 청년 창업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거제시에 청년 창업자가 이제 몇 명 이렇게 선발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기 그 올해 말씀입니까? 예. 올해는 그 신규로 그 11명이 됐었고요. 작년에 이제 18년도에 선정했던 12명까지 해가지고 23명이 그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기 작년에 그 한번 간 적이 있고요. 저기 터미널 쪽에 한번 얘기를 듣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거기가 와인 쪽에 와인이 아니고 어디 거기 식당 하는데 한번 가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요 근처에 시청 근처에도 있습니다. 시청 근처에 우리 나주곰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초콜릿 집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청년 창업자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그 지금 올해와 같이 거의 그 뭐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거의 네. 같은 이 수준이 계속 가고요. 그다음 또 청년센터라고 해가지고 저 농업기술센터의 그 1층에 그 리모델링 해가지고 또 청년이 그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그 마련해가지고 또 더 한층 더 강화된 그런 사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청년 뭐 창업 도움 사업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올해 했던 사업들 말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그에 네.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내년에 하는 게그 정치 20년에는 그 청년 일자리 창출 모델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그 지금까지 그 우리 거제형 일자리를 해가 왔었는데 거기에 그 계속적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제가 그 알기로는 그 사업을 하고 내년 사업으로는 지금 청년센터에서 일을 하는 게 추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부시장님께서 이쪽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실지 정확하게 아직 모르신 것 같아 답변자를 받고 네, 어느 걸 지정하시는 시장님 또 청년 정책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장님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장, 예,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뭐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예. 아무래도 청년들에 관련해서 지금 사실 거제시 인구가 지금 소폭으로 55명 10월달엔 증가했고 또 11월 달에도 조금 제가 증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 인구는 좀 많이 빠지는 추세고요. 그냥 아무래도 거제시에서는 좀 대책을 물론 다들 어렵습니다. 경제도 다들 어렵고 한데 청년들에 대한 정책을 조금 많이 펼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정 질문을 드렸고 시장님 내년에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 청년이 저희들이 인구 이렇게 분포를 보면은 그리고 일자리가 좀 늘어난다고 하지만은 그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은 좀 특이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주 청년을 한 20대 후반 30대 이런 청년층을 형성하고 있는 연령대 부분들이 다소 줄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우리는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청년 연령층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 고민과 노력들을 지금 일자리 정책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고 내년에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일자리 정책과에서 지금 고민하는 게 실제 청년을 중점적으로 청년 관련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담당을 신설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청년 문화, 청년 창업, 그 다음에 청년의 어떤 주거와 관련된 그 다음에 지역에서 청년들이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금은 청년 관련 정책들이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고 이렇게 집중 전문화된 부분이 없다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 청년 문제를 전담하는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 그다음에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청년 문화, 그다음에 청년 공간 이런 것까지를 좀 집중해서 업무를 담당할 이런 그런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인사 부분들이 아직 안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아마 그래서 아마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아마 답변을 이제 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이 청년 관련한 전담 조직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청년 담당 쪽에서 청년 관련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정책과는 일자리 중심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청년들의 다양한 다른 부분에 대한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포괄하는 그런 전담 조직을 통해서 좀 새로운 청년 정책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발굴하고 시행할 이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내년에 1월달 되면 또 인사 개편이 이루어지겠고 네. 조직이 이제 조금은 변경될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청년 담당 꼭 신설하셔가지고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시에서 좀 감당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특히 이번 17일 날 청년 친화 도시 저희가 이제 경남도에서 2군데 선정되었는데 남해하고 이제 김해를 제치고 거제가 선정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런 이제 정책들을 바탕으로 이제 도와 시가 합작해 가지고 또 많은 제안들을 청년들한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예. 마무리만 하고. 네, 마무리하십시오. 아직 거제시에도 청년들 많이 창업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에서는 청년 창업 사업체를 많이 이용하여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2019년의 마지막 발언을 마치며 2020년에는 더욱 꼼꼼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거제시와 시민분들에게 풍요로운 새해가 될 수 있길 기원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